하나도 안 보이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쿠버네티스 플랫폼 프로그래밍이란 제목으로 세션을 진행하는 임찬식입니다. 일단 지금 저는 고 언어를 이용해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 서빙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들을 실제 서비스와 결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일단 저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계속 다루고 있다 보니 클라이언트 고 라이브러리와 그에 대해 그걸 이용한 래핑한 쿠버네티스 API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볼 거고, 큐브 빌더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알아뒀으면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를 이용해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커스텀 리소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순서는 쿠버네티스 API에 대해 살짝 보고, 클라이언트고가 어떻게 이걸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지, 그리고 큐브 빌더 기반 오퍼레이터의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을 다룰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모를 살짝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 API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HTTP API로 제공을 합니다. 이걸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파드를 생성한다거나 파드를 삭제한다거나 그 외 여러 가지 필요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작업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리소스 목록을 얻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플랫폼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적혀 있는 것처럼 HTTP API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프레임워크들 혹은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일단 구조는 API 서버, 그룹 버전, 리소스, 그리고 이름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API 서버는 이제 서버 주소가 들어갈 거고요. 그룹은 쿠버네티스를 직접 좀 다뤄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코어 API 그룹과 확장 API 그룹이 나눠져 있고 API 경로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API는 코어 쪽, 그리고 APIS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확장 그룹에 대한 API 엔드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전은 보통 V1, V1 베타 1, V1 알파 1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고요. 리소스는 이제 이름입니다. 파드가 될 수도 있고 디플로이먼트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이름은 실제 리소스의 이름을 확정 지을 때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드 리소스라고 보통 좀 분리가 되는데, 리소스에 관계없이 클러스터 전역으로 적용하는 리소스인 경우에는 네임스페이스를 넣지 않지만 네임스페이스로 이제 격리를 하거나 하는 목적에서는 네임스페이스가 들어갑니다. 위와 같이 API를 구조가 되어 있고, 코어 그룹과 확장 그룹이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요것들은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바로 넘어가면, 실제 컬을 이용해서 이걸 호출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혹은 리소스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직접 사용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그 큐브 밑에 config라는 파일 안에 내가 접속할 서버에 대한 인증 정보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원하는 파일을 추출을 합니다. 이렇게 추출을 하면 이걸 이용해서 컬 명령을 보낼 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파드 목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서버 주소에 API, V1, 네임스페이스는 이제 디폴트라고 지정을 하고요. 파드라는 리소스 형식을 지정해 내가 원하는 파드 목록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컬을 이용해서 API를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확장 그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APIS, apps 밑으로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원하는 기능을 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고가 이걸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컬 명령을 이용해 사용했던 이런 모든 호출을 다 그냥 함수 호출로 다 전환을 해주고 예외 처리도 어느 정도 해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다음 캐싱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인포머 혹은 쉐어드 인포머라는 항목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다 임포트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고와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큐브 밑에 config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인증을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이미 코드로 다 지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하고 함수를 호출하면
그 config 파일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당연히 이건 필요한 이유가 내가 접속할 수 있는 리소스나 볼 수 있는 리소스 혹은 수정할 수 있는 리소스들이 이제 뭐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구분이 된다던가 하는 이유 때문이고요. 네, 좀 이건 기초적인 거라, 네,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고의 샘플 같은 거라서 뭐 이렇게 클라이언트 셋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걸 이용해 모든 함수를 다 호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리소스를 얻어온다거나 뭐 삭제한다거나,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코어 그룹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 셋의 코어 그리고 V1은 이제 버전입니다. 뭐 V1, V1 베타 1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요걸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파드가 이제 리소스 이름인 거죠. 리소스 이름에, 그래서 내가 단일 리소스를 얻어오고 싶은 건지 아니면 목록을 얻어오고 싶은 건지 혹은 뭐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삭제를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 호출합니다. 네, 이게 그 HTTP API를 다 랩핑하고 있는 클라이언트 고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걸 실행을 하면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파드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파드 안에다가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는 거였는데 거기를 공백으로 지정을 하면 모든 네임스페이스가 다 조회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내가 가진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네임스페이스에 한정이 되죠, 당연히. 만약에 디플로이먼트 리소스를 이제 가두고 싶을 때는 아까처럼 클라이언트 셋에 얘는 코어가 아니고 확장 그룹이기 때문에 따로 이름이 있습니다. 앱스 V1이라는 앱스라는 그룹 안에 V1 버전으로 해서 디플로이먼트 넣고 그다음 네임스페이스에다가 공백을 넣기 때문에 모든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리소스를 다 가져다가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가 관리자 권한을 당연히 이제 테스트 클러스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큐브 시스템이라는 곳에 있는 디플로이먼트까지 다 얻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계정으로는 보통 이렇게는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얻어온 경우에는 스펙과 스테이터스를 모두 다 보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스테이터스는 쓰기를 허용해주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따로 명시하지 않느냐 하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 고를 이용해서 읽었을 때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경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컨테이너 이미지를 변경하는 코드도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현재 가져온 컨테이너 이미지의 버전을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넣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임의로 변경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다 이제 그 클라이언트 고 샘플에 다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변경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실제로 컨테이너 이미지의 뭐 버전이 바뀌게 되겠죠. 저기는 처음에는 레이티스트였는데 1.26으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파드가 실제 배포되는 것을 좀 기다리고요. 그리고 파드의 목록을 레이블을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이거는 디플로이먼트의 이제 스펙에 셀렉터라는 그 항목에 가보시면 파드를 검색할 수 있는 레이블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리스트로 얻어올 때 이제 레이블 셀렉터를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목록을 가져오면 이미지가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파드가 당연히 새로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뭐 좀 더 자세하게 하기는 너무 어렵고, 일단 이렇게 하면 코드상으로 내가 이미지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동시에 이미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네, 이런 것들은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를 변경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컨트롤러나 오퍼레이터가 계속 작동을 하면서 뭔가 변경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미지를 변경했는데 다른 쪽에서 먼저 그 리소스에 뭔가 변경을 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납니다. 이미 다른 데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너의 변경 사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에러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얘를 좀 다시 바꾸면 서로 다른 버전을 동시에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먼저 둘 중에 하나라도 정말 그 밀리세컨드? 뭐가 됐든 어쨌든 하나는 성공을 하고요. 나머지는 튕겨냅니다. 이게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그 동시성을 이제 낙관적 동시성이라고 리소스 버전을 이용해서 충돌을 감지하는 형태로 이 쓰기에 대해서 무결성 내지는 내가 쓰기를 명확하게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인데요. 변경 요청을 할 때 리소스 버전을 같이 보냅니다. 읽어올 때 당연히 있었잖아요. 그 리소스 버전을 같이 보내면 받아주는 쪽에서 이 리소스 버전이 동일하면 그 쓰기에 대해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화면 같은 경우는 둘 다 리소스 버전 10이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읽었어요. 그리고 둘 다 뭔가를 바꿨는데 서로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 먼저 도착한 쓰기는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고 리소스 버전이 증가를 하죠. 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뒤늦게 도착한 쓰기 요청은
이제 리소스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컴플리트 에러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쓰기에 실패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계속 내가 뭐 while 루프를 돌든가 하여튼 루프를 돌면서 뭔가 변경을 하고 싶을 경우엔 리소스를 읽고 업데이트하고 실패하면 다시 읽고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건 클라이언트고가 직접 해주지 않아요. 네, 클라이언트고를 이용하면 조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고랑 뭐 여러 가지 이게 리트라이 패키지 안에도 있고 뭐 쿠버네티스 관련 패키지 안에도 있는데 어쨌든 리트라이 온 컴플리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방금 했던 그 반복 작업을 대신 해줘요. 그래서 저는 안쪽에 실제 비즈니스 로직만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리소스를 읽어오는 부분이 가장 처음에 위치하겠죠. 네, 리소스를 읽어오고 내가 원하는 값을 지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패하는 경우를 내가 굳이 처리하면서 반복문을 돌릴 필요는 없어요. 저 retry on conflict라는 함수가 에러가 발생하면 계속 성공할 때까지 계속 시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다루진 않겠지만 그 시간도 바로 계속 반복하진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시도하도록 그렇게 retry on conflict 함수가 이걸 제공해 줍니다. 이건 클라이언트 고를 사용하든 HTTP API를 사용하든 사실 쿠버네티스 쪽에서는 다 이렇게 쓰기에 대한 동식성 처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실패를 했잖아요. 이제 실패하면 컴플리트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 리소스 버전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읽어와야 돼요. 그럼 리소스 버전, 새로운 리소스 버전으로 읽게 되고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컨테이너 이미지 변경을 하면 이것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소스 버전이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 골은 거의 대부분 그냥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됐어요. 네, 뭐 얻어오거나 뭐 정보를 얻거나 정보를 쓰거나 하는 것들은 괜찮았고 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처리를 조금 해주시면 클라이언트고를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고에 대한 내용을 좀 잠깐 다뤘고요. 네, 이것도 이제 리소스 버전이 바뀌겠죠. 그러면 컨트롤 A라고 표시한 곳에서는 이제 이 상태로 쓰기를 바로 뭔가 필드를 바꿔서 쓰기를 요청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리소스 버전이 다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컨트롤러들은 여기에 쓰기를 하고 싶어 한다면 리소스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마지막에 성공한 요청이 남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유실된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순서를 맞춰서 기록을 하게 되는 형태죠. 네, 요것은 이제 클라이언트고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큐브 빌더는 네, 컨트롤러 혹은 오퍼레이터를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작업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을 좀 다 뒤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흔히 이게 컨트롤러 오퍼레이터 차이는 이제 컨트롤러는 그냥 쿠버네티스의 기본 리소스를 대상으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컨트롤러라고 보통 부르고 오퍼레이터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리소스를 정의할 때 이런 경우에는 좀 오퍼레이터로 부르는데 사실 크게 차이는 없고요. 동작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큐브 빌더는 이제 고언어로 되어 있는데 오퍼레이터에 원래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순수 클라이언트 고로 했을 때 조금 손이 많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뒤에서 가려주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구조는 이제 그 공식 홈페이지 나와 있는 건데 되게 많은 모듈로 이루어져 있지만 저희는 리컨실러라고 부르는 실제 비즈니스 로직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뭐 코드 생성 여러 가지들은 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세스 매니저, 웹훅, 컨트롤러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해줘요. 뭐 API랑 통신하는 것도 있고 이벤트 캐싱도 해주고 매트릭도 노출해 줍니다. 큐브 빌더로 프로젝트 생성하면 매트릭도 바로 노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는 리컨실러라고 부르는 실질적인 로직만 구현하면 되기 때문에 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프로젝트 생성할 때는 이게 큐브 빌더의 init라는 명령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요건 다 그 샘플 프로젝트로 다 들어가 있고 이렇게 생성을 하면 필요한 여러 가지 파일들, 여러 가지 스크립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서들 이런 것들을 다 생성을 해주고요. 이제 리소스를 생성하는 것 또한 큐브 빌더의 create API라는 걸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리소스도 생성을 할 수 있고 그 리소스가 변경되었을 때 뭔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컨트롤러 생성하는 것 또한 네, 저희가 생성을 할 수 있고 이러면 기본 코드를 다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컨트롤을 등록하거나 시작시켜주는 것 또한 다
그 메인 코드 안에다 넣어주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것 자체는. 그래서 만약에 크론잡, 여기서는 이제 샘플은 크론잡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리소스가 생성을 하면 디렉토리가 되게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필요한 중요한 디렉토리가 4개가 있고요. API는 현재 그 리소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스펙에는 뭐가 들어가고 스테이터스에 뭐가 들어가고, 커맨드는 실제 실행하는 메인.go가 들어가 있고, 컨피그 쪽에는 이제 쿠버네티스 플랫폼에 배포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설정들, 인터널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실제 코드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네, 리소스의 스펙과 스테이터스는 이런 식으로 기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스펙과 스테이터스에 필요한 것만 채우면 됩니다. 요것들은 이제 클라이언트 같은 걸로 다 할 수는 있지만 좀 손이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큐브 빌더 create API 명령으로 기본 코드를 다 작성해 주니까 좀 요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크론잡 컨트롤러라고 컨트롤러 파일도 만들어지는데 여러 가지들을 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리컨실이라는 함수 안에 투두로 내가 실제 채워야 되는 공간만 남겨줍니다. 요거에 안에 내가 로직을 작성하면 되고요. 스펙과 스테이터스는 이제 좀 아마 좀 다뤄보셨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좀 간결하게 오퍼레이터에서 스펙과 스테이터스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펙은 리소스의 특징 혹은 원하는 상태입니다. 네, 약간 이 부분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스펙에는 내가 원하는 상태를 넣으면 돼요.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이 상태를 가기 위한 그 중간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목적지를 지정을 했을 때 이 목적지까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펙과 스테이터스는 성격에 맞게 정의하면 되고요. 네, 뭐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사용자가 커스텀 리소스의 스펙을 변경하면 오퍼레이터는 그 변경 사항을 읽어서 뭔가 작용을 합니다. 뭔가 자기가 할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스테이터스에 기록을 해줍니다. 요것들은 이제 오퍼레이터가 할 작업이니까 큐브 빌더로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작성할 수가 있죠. 그리고 큐브 빌더에서 또 해주는 것들이 뭐 커스텀 리소스 디피니션 파일 생성하는 것과 그다음에 리소스 복사 코드. 쿠버네티스 자체에서 리소스를 복사를 하려면 결국 뭐 리플렉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내부 속성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커스텀 리소스를 생성을 하면 복사하는 코드를 따로 만들어서 미리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리소스를 복사를 할 때 리플렉션을 하는 과정을 줄일 수가 있죠. 아예 없애고. 네, 이렇게 하면 커스텀 리소스 파일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사용자 정의 리소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것 또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등록을 하면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리플렉션을 하지 않고 코드를 다 가져다가 복사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이걸 생성을 합니다. 디카피를 하면 리소스가 복사가 되는데 이제 내부 필드를 쭉 돌면서 복사를 해주죠. 이것도 미리 생성을 해둡니다. 그리고 뭐 컨트롤러 옵션도 몇 가지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큐브 빌더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방식인데요. 셋업 위드 매니저라는 함수 안에서 기본적인 코드를 저희 그 어떤 리소스를 볼 거고 내가 어떤 뭐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리소스를 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다른 건 잘 안 쓰고 스펙이 바뀔 때만 이 리컨실 함수가 호출되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이제 제네레이션이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그게 변경됐을 때만 얘가 호출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벤트 필터 설정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스테이터스도 바뀔 때 계속 호출이 되다 보니까 좀 되게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옵션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컨커런시 리컨실스라는 이 속성을 이용해서 이 리컨실 함수가 동시에 몇 개의 그 고루틴을 몇 개 돌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4개든 8개든 코어 수만큼 뭐 늘린다거나 하면 이게 동시에 여러 리소스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리소스마다 리컨실러가 원래 만약에 한 개만 돌리면 리소스가 10개일 경우에 10번이 호출되는 거죠. 이게 하나 끝나면 계속 줄 서 있다가 하지만 내가 만약에 10개가 동시에 실행되게 한다 그러면 리컨실러 그게 10개가 동시에 떠서 빨리 끝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큐브빌더 쪽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리컨실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리소스가 변경되거나 했을 때 반응하는 함수예요. 얘는 언제 호출되냐면 처음에 오퍼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모든 리소스를 다 순회하면서 호출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리컨실 함수를 좀 구현할 때 조금 복잡한 게 처음에
모두 다 실행이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변경됐을 때 하나. 네, 요거를 좀 구분을 한다거나 혹은 그 상황에 관계없이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변경되는 거에서는 그냥 뭔가 앞과 뒤가 변경이 되면 되는데 내려갔다 올라올 경우에는 이제 다 불러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처리가 좀 필요하고요. 리소스가 변경되면 당연히 리컨실 함수가 호출되는데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벤트 필더로 뭐 스펙만 변경될 때 보겠다라고 하면 스테이터스가 변경될 때는 리컨실이 호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반환값을 제어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영하고는 오퍼레이터 개발할 때 도움을 줍니다. 이 반환값을 이용해서 함수가 재호출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reqFter라는 필드에다가 true를 주고 시간을 주면 req에다가 true를 주고 reqFter에다 시간을 주면 해당 시간 지났을 때 해당 리소스로 리컨실이 다시 호출이 됩니다. 네, 만약에 1분마다 리컨실을 함수 시키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req에 true를 주고 reqFter에 1분이라는 시간을 주면 얘가 종료가 되고 1분 뒤에 호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뭐 주기적으로 뭔가를 봐야 된다거나 혹은 지금 이걸 봤는데 특정한 시간 이후에 다시 이 리소스의 상태를 읽어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이것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좀 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클라이언트 고와 큐브 빌더를 이용해서 사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내가 뭔가 그 비즈니스 로직은 이제 다 다르잖아요. 상황마다 다르고 팀마다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연구가 필요하지만 클라이언트고와 큐브 빌더는 이 정도 상황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쿠버네티스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것들을 한번 오퍼레이터로 어떻게 하는지 직접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배포하는 거는 이제 그 언어와는 좀 관계는 없지만 일단 설명을 하자면 애플리케이션은 컨테이너로 묶는 작업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처음에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도커 파일을 만들고 도커 빌드와 푸시를 해서 내가 저장소에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준비하면 끝이 아니죠. 쿠버네티스 위에 올리기 위해서 뭐 디플로이먼트라는 리소스부터 시작해서 콘피그 맵, 시크릿, 뭐 서비스 필요하다면 그 외 여러 가지 권한 설정도 많이 들어가요. 뭐 서비스에 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 RBAC이나 RBAC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준비가 되면 또 디플로이먼트 리소스 다 만들었지만 이걸 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햄 차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요즘에는 이걸 이용해서 햄 차트로 다시 묶은 다음에 뭐 버전을 계속 변경해가면서 배포를 한다거나 CI/CD 파이프라인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퍼레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배포하고 싶은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직접 배포한다기보다 오퍼레이터의 스펙으로서 이걸 정의를 하고 오퍼레이터가 그 스펙을 보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해 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좀 다시 보자면 이제 샘플은 그냥 날씨를 얻어오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얘는 파이썬으로 만들었고 도시 이름을 주면 얻어옵니다. 네, 뭐 API 키는 환경 변수로 넣었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컨테이너로 생성을 할 거예요. 컨테이너로 생성을 해서 레지스트리에 등록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 상황에서 얘를 리소스로 이제 만들 겁니다. 그래서 뭐 리소스 이름은 도시로 할 거고요. 도시 이름으로 하겠죠. 스펙에는 도시 이름과 그다음에 수집에 필요한 정보라고 써놨는데 이제 인터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분마다 얻어올지 5분마다 얻어올지.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내가 아까 수집했던 상태 그리고 날씨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동시에 쓰기를 할 때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리트라이 온 컴플리트 함수를 이용해서 뭐 계속 반복하면서 쓰기를 할 거고요. 네, 그 외에도 스펙이나 스테이터스는 어쨌든 오퍼레이터가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니까 그 외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스펙에는 도시 정보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벌과 도시 정보가 들어가서 인터벌만큼 그 주기만큼 실행을 하겠죠. 스펙 자체는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스테이터스에는 이제 도시 이름 그 반환값으로 얻어온 오픈 웨더 맵이었나요? 하여튼 그거였는데 뭐 도시 이름 그다음에 뭐 하늘이 맑은지 흐린지 온도 그다음에 습도 여러 가지 정보들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거 얻어왔는데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오퍼레이터는 알기 때문에 이걸 사용자에게 표시해주기 위해 스테이터스에다가 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리고 성공했다면 언제 가져왔는지 이런 정보를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워커랑 워커 어사인 타임은 이 리소스 하나의 오퍼레이터가 담당을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오퍼레이터를
여러 개를 띄우고 리더 일렉션을 하면 그 중에 한 녀석만 이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리더가 죽으면 그때 자기가 리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소스가 여러 개잖아요. 근데 요거를 한 오퍼레이터가 하나씩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 개를 할 건데 서로 동시에 하는 거는 또 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워커이면 이거는 내가 할 거니까 다른 오퍼레이터는 이 리소스에 대해 접근하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런 목적으로 정보를 좀 포함할 거고 네, 수집 시간 이런 것들을 스테이터스에 넣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큐브 빌더에 이제 프린트 컬럼이라고 주석으로 이렇게 쭉 네, 다행히 잘 보이는 주석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 필드들을 큐브CTL get 명령으로 한 번에 볼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이제 큐브 빌더의 그 주석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라서 이것 큐브 빌더 쓰지 않더라도 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리소스를 직접 만지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그다음 날씨, 그 온도,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큐브CTL get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스테이터스에 지정을 할 거고요. 네, 이렇게 만들면 이제 리컨실 구조체를 또 정의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으로 볼 거는 클라이언트가 두 개예요.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고 클라이언트 셋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이 오퍼레이터가 담당하고 있는 리소스가 뭔지, 내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넣을 건데요. 일단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셋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클라이언트는 큐브 빌더가 다 랩핑을 해놨어요. 그리고 컨트롤러 런타임이라는 애가 제공해주는 클라이언트인데 얘는 이제 읽기, 쓰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특화되어 있는 함수를 다 지원을 해줘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파드가 실행이 돼서 결과를 로그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읽고 싶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셋을 다시 생성을 했습니다. 이 클라이언트 셋은 클라이언트 고에서 아마 앞에서 계속 보셨던 그 읽고 쓸 때 그 역할을 해주는 애인데 약간 함수가 다릅니다. 클라이언트라고 정의된 애가 좀 적어요. 읽기, 쓰기 이런 쪽에 특화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셋이라는 걸로 하면 이제 모든 HTTP API를 다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피그는 뭐 API 키 같은 걸 저장을 해놓을 거고 그 외에는 내가 지금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컨실에서 먼저 처음에 실행이 딱 되면 삭제됐을 때도 리컨실이 호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삭제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 작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not found 에러라면 이건 에러는 아니죠. 삭제된 거니까. 그러면 그냥 삭제됐다고 로그를 찍고 종료합니다. 그래서 리턴할 때 컨트롤 리졸트 안에 없죠. 리큐 하는 게. 그래서 이대로 종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에러가 아니라면 get으로 했는데 not found 에러가 아니면 이건 에러가 뭔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뭐 권한이 문제든. 그러면 에러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이러면 얘는 계속 주기적으로 이 리컨실 하면서 호출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데모니까 좀 간단화 시키다 보니 이 인터벌에 대해서만 좀 처리를 해줬는데 내가 읽었던 시각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각이 다음 인터벌인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있냐면 이 오퍼레이터가 내려갔다 올라오면 모든 리소스를 다 가져오게 됩니다. 다 읽어서 쭉 한 바퀴 도는데 이때 내가 1분 전에 갱신을 했는데 오퍼레이터가 방금 내려갔다 올라오면 굳이 읽을 필요 없잖아요. 그럴 경우 이런 처리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그럼 이제 종료를 할 건데 다음 시간으로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읽었는데 1분이 지났어요. 그럼 나는 4분 뒤에 호출이 되면 되잖아요. 만약 인터벌 5분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4분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리큐애프터에다가 4분 이걸 계산해서 4분을 넣어주고 리컨실을 종료를 하면 그 5분 인터벌 사이에 맞춰서 리컨실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함수 반환값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워커를 할당할 때는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내가 시도한 거, 그러니까 쓰기를 시도했는데 성공하면 내가 워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할당을 할 거고요. 일단 이걸 구현하기 위해 리소스를 한번 읽습니다. 최신 리소스를 읽어오고 쓰기를 시도해요. 근데 실패하면 그냥 종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재시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먼저 쓰기를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퍼레이터가 잡을 그 리소스를 쭉 나눠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할당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오퍼레이터가 아니면 일정 시간 이후에 다시 합니다. 뭐 그쪽에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담당했던 오퍼레이터가 실패하면 내가 다시 잡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해제할 경우에는 워커랑 뭐 이런 여러 가지 필드를 다 삭제하고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네, 파드는 이제 그냥 애플리케이션 파드를 생성을 할 거고요. 네, 파드 생성하는 것들은 뭐 네, 파이썬 웨더, 그다음 CT를 이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set 컨트롤러 이런 부분은 이제 쿠버네티스에 관계된 거라서 네, 이런 것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그를 확인할 거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고 잠깐 기다릴 거예요. 몇 초 정도. 그래서 파드가 러닝되는 상태를 계속 반복문을 돌면서 기다릴 거고, 이렇게 하면 로그가 기록이 되겠죠. 네, 그러면 클라이언트 셋에 파드의 get 로그 함수를 호출해서 그 화면에 출력된 로그를 가져올 겁니다. 요거를 가져와서 네, 제이슨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이 제이슨을 내가 원하는 구조체 형태로 이제 다 가져올 거고요. 네, 제이슨 결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의 날짜 데이터를 얻어올 겁니다. 그 날씨 데이터를 얻어올 거고요. 네, 요거를 구조체로 변환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결과는 이제 구조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요거를 정상적으로 읽었다면 내가 얻었던 시각을 기록을 하겠죠. 요것 또한 리트라이 온 컴플릭트로 충돌에 대한 문제, 혹시 다른 곳에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내가 아까 읽었던 제이슨 데이터를 변환했던 구조체를 이용해서 스테이터스에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요것 또한 리트라이 온 컴플릭트 안에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갱신해줘야 되니까. 네, 그리고 내가 다음 인터벌에 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릴리즈 네, 이렇게 해놓고 리큐 애프터에다가 시간을 지정을 합니다. 시간을 지정해서 다음에 호출되도록 5분이면 5분 이후에 호출이 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이제 5분이 지난 애들 위아래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오퍼레이터가 이제 5분이 지났으니까 담당을 해서 뭔가 갱신을 할 거예요. 정보를 갱신하고 그다음에 다음 두 개가 이어서 갱신을 합니다. 네, 다시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오퍼레이터 여러 개를 띄워놔도 결국 리소스 하나당 오퍼레이터가 하나씩 붙어가지고 뭔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인터벌마다 계속 돌면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일반적으로 리더 일렉션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다른 이유로 작업이 오래 걸리는 일들을 오퍼레이터로 좀 구현하려다 보니까 오퍼레이터를 여러 개를 띄워놓고 얘네가 리소스 하나를 담당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현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클라이언트고는 HTTP API 방식보다는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인포머 같은 것들이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캐싱도 다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사용하기 쉽게 해주는 고에서 그리 사실 쿠버네티스가 고로 다 작성돼 있다 보니까 클라이언트 고가 가장 변경 사항에 대한 적응이 빠릅니다. 요거는 되게 좋은 장점이고요. 큐브 빌더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리소스를 생성해서 그 리소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막 집어넣고 이걸로 파드를 생성하는 거나 뭐 디플로이먼트 생성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과 스테이터스 속성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다 나누면 되고요. 그리고 큐브빌더에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리컨실을 이용해서 함수 구현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가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참고 자료는 이런 것까지 있고요. 네, 시간이 살짝 오버됐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